저는 지금 퇴근길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시동을 끄지 못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같은 말로 싸워야 하거든요. 말만 바뀌고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아내의 메시지가 빼곡합니다.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봐. 아주버님네 애는 봐주면서 왜 우리는 안 된대? 같은 친손주잖아.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주말에 데이트를 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댁이랑 너무 얽히고 싶진 않아. 명절은 챙기되 평소엔 우리 생활 지키면서 살고 싶어.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다 그렇게 산다잖아요. 오히려 솔직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살고 싶어 한다고 자주 못 찾아뵙더라도 이해해달라고요. 어머니는 잠깐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니들 편한 대로 해라. 그때 어머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던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첫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차례를 안 지냅니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어머니가 해둔 음식 조금씩 나눠 먹는 정도죠. 아내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이미 친정 가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엔 1시간만 있다 가자. 길 막히기 전에 나와야 해. 당일 오전 11시에 도착했습니다. 아주버님네 가족이 먼저 와 있었고 조카들이 할머니 품에 안겨 떠들고 있었죠. 아내는 정중히 인사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계를 봤어요. 밥상이 차려졌지만 몇 숟갈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불러요. 밥상이 아직 덜 치워졌는데 아내가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약속한 시간이 다 됐잖아. 어머니가 새벽부터 부친전을 싸주셨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냉장고가 작아서요. 괜히 가져가면 남을 것 같아요. 어머니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만 봉투를 들었죠. 우리는 정확히 1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서둘렀거든요. 차에 타자마자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숨통 트이네. 어머니 음식은 입에도 안 맞는데? 앞으로 안 받아와도 될 것 같아.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엄마, 잡채 먹고 싶어. 이건 내가 도와줄게. 부엌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저는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하셨지만 아내와 직접 통화하진 않으셨습니다. 항상 제가 중간에서 전달했죠. 전화 받으면 뭔가 부탁하실까봐 부담돼. 아내는 필요한 경우에는 카톡으로만 소통했어요. 한편 아주버님네는 달랐습니다. 아주버님은 일주일에 2~3번 부모님 댁에 들렀고 형수님은 늘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저희랑 드세요. 이번 주말엔 애들 데리고 갈게요. 어머니는 아주버님네 근처에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고 혼자 사시면서 맞벌이하는 형님을 많이 도와주고 계셨죠.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어린 조카들을 돌보셨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왜 엄마는 우리한테는 저렇게 안 하실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답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서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축하금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는 짧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받으면 빚진 기분이야. 저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민서가 정말 고마워한다고. 거짓말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하지만 한 번도 직접 찾아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민서가 불편해할까봐. 그게 어머니 말씀이었죠. 대신 영양제를 보내주시고 출산 비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임신 7개월쯤 아내가 출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리원 이주, 친정엄마 이주, 산후도우미 이주. 애기 낳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애기 한번 보실 테니까 나중에 배워도 돼. 사람 많으면 복잡하고 어머니는 불편해. 저는 어머니가 기분 상하지 않게 둘러서 말씀드렸습니다.
산후조리는 장모님이 도와주신대요. 나중에 오셔도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 산모가 편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딸이었고 장모님은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산후도우미가 오고 6주가 지나서야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이제 아기 좀 봐도 될까? 아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말에 어머니가 오셨죠. 선물과 축하금을 들고요.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계시다가 저를 안방 문을 한번 번갈아 보셨습니다. 민서는 몸이 많이 안 좋구나. 아내는 줄곧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안방에 누워 있었죠. 어머니는 아기를 한참 보시다가 사진 몇 장 찍으시고는 1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아내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더군요. 저는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이는 금방 자랐습니다. 100일, 돌. 행사가 끝나면 어머니는 늘 일찍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뤘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여전히 아주버님네 아이들을 봐주셨습니다. 형님이 가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니가 조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14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복직을 앞두고 있었고 어린이집 대기가 6개월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누가 애 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부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주버님네 애는 봐주잖아. 저는 며칠 고민하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윤수야, 못 봐주겠다. 이유를 묻자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애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봤니? 정이라는 게 자주 봐야 드는 거다. 민서도 나를 불편해하잖니? 피차 불편한데 억지로 얽히면 나중엔 더 안 좋아진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어머니가 바쁘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소리쳤습니다. 아주버님네는 봐주면서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차별이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거리를 뒀잖아. 너가 엄마를 불편해했잖아. 아내는 짜증을 내며 화를 냈습니다. 그게 애랑 무슨 상관이야? 애는 잘못 없잖아. 그날 이후 매일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는지 직접 오셔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애 못 봐준다. 민서가 물었습니다. 왜요? 형님네 애는 매일 봐주시잖아요. 같은 친손주인데 우리 애는 왜 안 돼요? 어머니는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봤니? 명절에 잠깐, 출산 때 잠깐, 돌잔치 때 잠시. 그게 다잖아.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나는 내가 미워서 안 봐주는 게 아니다. 그냥 관계는 준비 없이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내가 먼저 선을 그었다. 나는 그 선을 지켰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적금이다. 조금씩 쌓아야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거야. 민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수야, 너도 정신 차려라.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이제야 알겠다고. 어머니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얼굴 보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셨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잘 다니기 시작했고, 아내는 복직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반찬도 안 해주시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혼자 부모님 댁에 갑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주버님네 아이들을 봐주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부럽고, 서운하고, 후회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거리라는 걸. 저는 오늘도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시동을 끄고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네요. 문득 생각합니다. 20년 후 우리 아이가 저를 어떻게 대할까? 아마 제가 지금 부모님께 한 만큼 돌아오겠죠. 그게 관계의 법칙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드셨을까요?